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조국식 나라가 된 것처럼 정말 가는 곳마다 조국식 이야기입니다. 이 조국씨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국씨의 이 변명을 들어보면 정말 또 더욱더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씨가 어제 그동안에 이런 해명을 잘 안 하다가 어제 다시 한번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의 내용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해명이 참 가관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 이 진보진영의 지식인들이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걸 지명 철회를 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 자기 그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조국씨가요, 조국씨 부부가 아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조국씨는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 안 되면 강남에서요 입시 컨설팅 하면 돈 많이 벌 겁니다. 왜? 이 입시 애들 대학 가는 방법을요, 조국씨만큼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이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놓고 무슨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너무너무 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게? 너무 철저하게 대처했습니다. 너무 정말 아주 치밀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한 2009년도 8년도죠. 한 10여 년 전 그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변명하면 안 됩니다. 조국씨를 규탄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와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규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고등학교 2학년이 한 2주일 동안 그 실험하는데 참여했다고 해서 제1저자로 등록시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변명한다는 게 교묘하게 그 당시에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나 지금 국민적 규탄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해명한다는 것이, 즉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또 이런 아이디어를 또 찾아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저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짊어진 짐을, 즉 자기에게 과해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다. 없어서 자기는 계속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한다. 누가요? 국민들이 누가 저 짐을 지우려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할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것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다 하겠다. 이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이 청와대나 또는 이 여당이나 또는 이 사람 조국 씨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 많은 험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놈의 검찰 개혁을 합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에 의한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검찰을 계속 권력의 주구하러, 즉 권력의 주구,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주구라는 말은 뭐냐면 달릴 주자에 개구자입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개다 이겁니다. 그 노릇을 계속 해오는데 조국이가 가가지고 한다면 더 철저한 권력의 주구를 만들고 싶다면 모르지만 조국 씨 같은 사람이 무슨 검찰 개혁을 합니까?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검찰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거슬러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이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 세력이 무슨 놈의 검찰 개혁을 합니까? 이거 보트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도 진보 보수 구분 거의 할 것 없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되려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잘못돼요. 그래서 이 조국 씨의 해명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조국 씨가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의 편가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쪽에 지식인이나 언론이나 또는 그 대중은 조국 씨를 제대로 비판하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지영 씨나 안도현 씨나 김어준 씨, 주진우 씨 이런 사람들은요, 조국이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문제는 있지만 법 위반된 게 뭐 있느냐? 오히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파렴치한 사람에 대해서 파렴치한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식인입니까? 저는 앞으로 이 조국 씨는 고위공직자가 되려 한 사람으로서 파렴치의 전형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되리라고 봅니다. 이 역사에 기록될 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더욱이 진보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한 것은 이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비난받아야 됩니다. 이래야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진보 세력입니까? 진보의 생명은 뭐냐? 도덕성에 있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도덕이 기반되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없는 진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조국 씨가 이 말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조국 씨에 대한 여러 비난이 처음에 쏟아질 때 조국 씨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법을 위반한 건 없다. 그때는요 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는 불법적인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대 교수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법대 1학년 딱 들어가면 가르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 위반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고 그 이전에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아까 내가 어린애 자기 딸아이 공부시키는 거와 대학 넣는 거와 관련해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나는요 그렇게나 입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그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대학 교수를 어떻게 했을까? 정말 조국 씨는 진짜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나 아이 문제에 대해서 골고루 신경을 다 쓰고 어떻게 또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천재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진짜 바보입니다. 이런 험결을 가지고도 인사청문회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장관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천하의 바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정권이 바보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의당의 문제입니다. 이 정의당이요 이렇게나 지금 조국 씨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국 씨가 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지지한 사람이 97%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좀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은 1%입니다. 1%. 어떤 집단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할 때는 이렇게나 압도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젊은 학생들이 다르다. 97%가 반대했어요. 1%가 찬성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반대하고 27%가 찬성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공청회 그래서 하는데 이미 국민공청회에서 판별 다 된 거 아닙니까? 국민공청회 이미 해버렸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명색이 진보정당으로 자처하고 당명이 또 정의당인 거기에서요 조국 씨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이게 또 정의당입니까? 그러면서요 소명을 요청하는 소명 요청서를 보냈답니다. 아직도 조국 씨가 어떤 파렴치한 행위를 했는지를 몰라서 소명을 듣겠다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그나마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이는 뭘 말하느냐? 기존 정치시절에 이거 똑같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조국 씨 사태를 통해서 조국 씨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보 진영, 이 사이비 지식인들, 이른바 강남좌파, 사이비 진보 이런 게 다 한꺼번에 저는 몰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점입니다. 이렇게나 조국 씨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고 그리고 여론조사상으로도 압도적으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나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지금은 이제 조국 씨가 뭘 더 잘못했느냐, 해명이 얼마나 부당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나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까지도 지명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할까? 국민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씨를 임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다가 요즘은 조국 씨는 문재인 정권 개혁 정책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이 조국 씨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 이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레임덕, 즉 내리막길로 가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또 언론에서는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저는 이거는 조국 씨를요 섭섭한 상태에서 즉 법무부 장관이 못되게 했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있는 여러 불법과 비리가 폭로될 것 같아서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왜 문재인 대통령 그 딸 그 다혜 씨, 그 문다혜 씨 그 가족들이 해외 이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조국 씨는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아들 문제, 요즘 아들이 뭐 문방구 취급을 한다나요? 그 문방구가요, 저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상이 아니고 그 문방구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취급하면 이거는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 뭐 한다는데,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 씨를 섭섭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하면, 뭐 당장은 안 그러겠지만 좀 지났어요. 은근히 이걸 또 설설 흘리고 폭로할까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닌가. 즉, 지명을 철회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가 아니라면 조국 씨가 문재인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바보가 아닌다면 왜 이거를 지명 철회를 못합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왜 종용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조국 씨가 이거 엊그저께 그거 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에 넣어놓은 돈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학교 운동학원, 우리 가족들은 다 손 떼겠다. 이랬는데 이거 딱 보면서, 이 정권이 조국 씨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통합니까? 전 재산 다 내도 안 통할 텐데, 그 사모펀드에 대해서 내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거 정말 꼼수입니다, 이거. 재산을 아주 사실상 불법적으로 자녀들한테 정려하기 위한, 정려 내지 상속하기 위한 그런 교묘한 방법을 쓴 겁니다. 즉, 저 말씀은 이 조국 씨가요, 재산을 한 10억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말을 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계속하겠다, 강행하겠다, 이 뜻입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하는데, 돈 이것도 내놓으면서요, 참 조국 씨라는 사람 진짜 후한무치합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 사회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뭐 준다고 또 좋은 말을 또 많이 나열해 놨더라고요. 그렇게나 끝까지 우리 사회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왜 이분에 와서 그럽니까? 그 앞에 왜 좀 그렇게 못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골고루 아주 위선에 정말 겹칩니다.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든, 즉 자기 자신의 불법과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든, 또 아니면 자기들 말 맞다나 검찰 개혁을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지 이걸 임명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임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 진짜 끝장내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는 회의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이 투쟁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또 뜻도 우리가 모은 바 있습니다. 조국 씨는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 되게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각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